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료를 파고 또 파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경제가 5년 내에 최대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연간 성장률 2에서 3%만 성장해도 잘한다고 박수치는 세상이잖아요. 세 자릿수 폭등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면서요, 뉴스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2.5% 전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100%예요. 100%. 2%가 아니라 100%라고요. 이거 그냥 머스크의 허풍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가 오스틴에서 보여준 증거를 보면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12개월 내 두 자릿수 성장이 시작되고요, 5년 이내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그는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에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물리 법칙이 무너지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순간 기존 경제학이 전부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오스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규제 당국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무감독 주행을 감행했습니다. 안전요원 필요 없습니다. 백업 드라이브 그런 거 없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조수석에 타고요, 오스틴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차가요,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겁니다. 핸들이 혼자 돌아가고요, 브레이크가 알아서 밟히고요, 신호등 앞에서 정확히 멈춥니다. 규제 당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전요원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머스크는요, 필요 없어, 우리 기술을 봐, 그러고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텅 빈 운전석이에요. 조수석에 머스크가 앉아서 핸드폰 만지고 있고요, 차는 알아서 도심을 누빕니다. 좌회전, 우회전, 차선 변경, 추월까지요. 전부 AI가 판단합니다. 이게 무서운, 공포스러운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이미 테슬라 서버로 빨려 들어간 수백만 킬로미터 데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공포스러운 기술력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쟁사는 어땠죠?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자율주행 업계의 테슬라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회사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 사태가 터졌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어요. 그 순간 웨이모 수천 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벽돌이 됐습니다. 완전히 꼼짝도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서버렸어요. 왜냐면요, 신호등 없으면 판단을 못하거든요. 라이다, 레이다 온갖 센서를 달고 다니는데요, 정작 신호등 꺼지니까 멍 때린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요,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처럼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비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신호등 꺼지면 서로 양보하면서 지나가잖아요. 테슬라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차들 움직임 보고요, 아, 이쪽이 먼저 가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양보했다가 자기 차례에 지나갑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가바이트당 지능 밀도가 웨이모보다 10배 차이 난다. 이건 팩트 폭격입니다. 웨이모는 센서에 의존하고요, 테슬라는 AI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센서는 신호등 꺼지면 못 읽지만요, AI 뇌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제한적 운영 대 어떤 상황에서도 유유히 주행, 기가바이트당 지능 밀도 10배 차이, 이 싸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은 FSD 불모지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FSD 그런 거 없었어요. 데이터? 강국으로 돌아가는 데이터? 없었습니다. 한국 도로는 테슬라 서버에 한 줄도 기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정식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극소수의 차량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겁니다. 모델 S, 모델 X만으로요, 한 달 만에 100만 킬로미터입니다. 한국의 모델 S, 모델 X가 몇 대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 적은 차량으로 한 달 만에 100만 킬로미터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델 Y까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 3까지 풀리면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전세계 도로 데이터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서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근길에 FSD 켜고 운전하면요,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미국 본사로 넘어갑니다. 서울 강남대로 데이터도 가고요, 부산 해운대 데이터도 가고요, 제주도 데이터까지 전부 빨려 들어갑니다. 한국 도로가 테슬라 합숙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테슬라의 AI는 더 똑똑해집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돈이 사라진다는 뭘까요?
Age of Abundance, 풍요의 시대예요. 논리가 뭐냐면요, AI와 로봇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건 가격이 왜 비쌀까요? 인건비 때문이잖아요. 공장에서 사람이 만들고요, 물류창고에서 사람이 포장하고요, 트럭 운전사가 배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전부 로봇으로 바뀐다면요, 인건비는 제로가 됩니다. 로봇은 월급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물건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겠죠. 경제 규모는 2배로 폭등합니다. 왜냐면요, 똑같은 돈으로 2배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특이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이 있어야 생산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인건비 필요 없습니다. 휴가 필요 없습니다. 야근수당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가 남느냐면요, 기존 경제학 교과서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특이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머스크는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요? XAI입니다.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5년 내 XAI가 전 세계 AI 자원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구글 더하기 MS 다 합쳐도요, XAI 하나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AI 업계 판도가 어떻게 됩니까? 구글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MS가 오픈 AI 밀어주면서 추격하고요, 메타, 아마존 이런 데들이 따라붙고 있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5년 뒤에는 이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XAI가 더 크다. 그록이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AI 챗봇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두뇌예요. 지금 글록은 트위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리는 모든 글을요, AI가 읽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 데이터까지 합쳐지면요, 전 세계 도로 플러스 전 세계 소셜미디어 데이터,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놀랐습니다. 이런 확장 속도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GDP 100% 성장? 그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혁명 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기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경제가 무너진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1인당 GDP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컴버블이 터졌을 때요, 인터넷은 끝났다. 이제 다 망한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다 그때 이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지능과 노동이 동시에 무한 삭제되는 혁명입니다. 증기기관은 힘만을 복제했어요. 인터넷은 정보만 복제했고요. 근데 AI는요, 지능을 복제합니다. 로봇은 노동을 복제하고요. 이 둘이 합쳐지면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AI와 로봇이 처리해요. 여러분, 연간 100% 성장은요, 미친 소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뉴 노멀입니다. 한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중에 테슬라 오너 계신 분들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이버트럭 FSD까지 한국 출시가 완료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3번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테슬라의 핵심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한국 도로가 테슬라 학습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핵심 데이터 기지입니다. 지금은 FSD 켜고 운전하면서 데이터만 제공하지만요, 규제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요, 한국 도로의 모든 테슬라가 돈 버는 로봇으로 바뀝니다. 로봇택시 서비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여러분 대신 돈을 법니다. 출근하는 동안 차는 손님 태우고 돌아다니고요, 퇴근할 때쯤 여러분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이게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예요. 그리고 한국 테슬라 오너들은요, 이 미래에 제일 먼저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라고 아십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테슬라의 최대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 주식을 얼마나 믿는지 아세요?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테슬라에 박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웨이모는 도시 하나 뚫을 때마다 피눈물 흘리지만 테슬라는 버튼 하나로 전 세계를 뚫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 시작하려면요, 그 도시 지도를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신호등, 모든 건물, 모든 도로를 다 센서로 스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요, 몇 년 걸려서 겨우 한 도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도시 가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려면 로스앤젤레스 지도 만들고요, 뉴욕 가려면 뉴욕 지도 또 만들어야 합니다. 테슬라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면 끝납니다. 전 세계 모든 테슬라가 동시에 업그레이드 돼요.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 차에도 적용하고요. 독일에서 배운 걸 한국 차에도 적용하고요. 확장성 게임, 스케일어빌리티 게임에서요. 웨이모는 이미 졌습니다. 제조 능력 없는 자율주행 회사는요. 결국 도태됩니다. 왜냐면요. 차를 못 만드니까 확장을 못해요. 테슬라는 연간 180만 대를 생산합니다. 180만 대가 전부 FSD 탑재돼서 나가면요. 180만 개 AI 선생님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독일 시골 마을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율주행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죠. 대도시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어디서 서비스하는지 아세요? 독일 깡촌입니다. 아이펠이라는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서 뭘 하냐면 버스 대신에 테슬라가 다니고 있습니다. FSD 셔틀 서비스예요. 왜 시골부터 시작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입니다. 대도시는요, 규제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노조도 강하고요, 기득권도 많습니다. 자율주행 일자리 뺏긴다, 반발이 심하죠. 근데 시골은요,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교통 소외 지역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요, 노인들만 남았는데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FSD 셔틀 돌려서 노인들 병원 데려다주고 장 보러 가고 싶으면 데려다줍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반발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서비스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요, 다른 시골 마을로 확장됩니다. 시골 마을에서 검증되면요, 대도시에 진출할 때 반박 근거가 없어져요. 시골에서도 안전하게 잘 됐는데 왜 도시에서 안 돼요? 유럽 최초 공식 감독형 FSD 셔틀입니다. 규제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다음은 프랑스, 그 다음은 이탈리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GDP 100% 성장이란 말을요, 주식시장은 아직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테슬라 이번 분기 몇 대 팔았어? 마진율 몇 %야?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머스크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5년 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데요. 이번 분기 마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먼지 수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주식 분할 전 기준으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었어요. 그때 테슬라 비싸다 하면서 안 샀던 사람들이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5년 뒤에도 여러분도 똑같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까? 그때 머스크가 GDP 100% 성장 얘기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탑승하실 건가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국가 경제를 대체할 기업입니다. 머스크의 타임라인을 믿으십시오. 12개월 내에 10% 성장이 시작되고요, 5년 내에 100% 성장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축이 아니라요, 자산 증식에 올인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행 적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3%? 4%? 경제가 100% 성장하면요, 여러분의 적금은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물가가 2배 오르면요, 여러분의 100만원은 구매력이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금 들어봤자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자산을 사야 해요. 주식, 부동산, 금, 뭐든 좋습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특히 이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에요.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회사들이에요. 저축이 아닌 투자의 시대입니다. 이게 머스크가 말하는 특이점의 핵심이에요. 긴급 요약합니다. 머스크의 3가지 확신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폭탄급입니다. 첫 번째, 오스틴 무인주행 성공, 기술적 완성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했다. 이게 첫 번째 폭탄이에요. 두 번째, XAI의 컴퓨팅 독점, AI 패권 장악입니다. 5년 내 전 세계 AI 자원을 우리가 다 먹는다. 구글도 MS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제 성장률 100%, 자본주의 시스템의 재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전부 현실이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로봇이 대신 일합니다. 월급 필요 없습니다. 로봇이 돈을 벌어옵니다. 물가 폭락합니다. 생산 비용이 제로이니까요. 이게 5년 뒤 세상입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예요. 5년 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6시, 7시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출근 안 해도 돼요. 왜냐면요, 로봇이 여러분 대신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서요, 핸드폰 켜서 확인합니다. 오늘 로봇이 20만원 벌었네? 그리고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요, 책 읽고 싶으면 읽고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납니다. 일하지 않아도 로봇이 돈을 벌어오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이 공짜에 가까워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옷 사고 싶으세요? 로봇이 만들어서 로봇이 배송합니다. 가격 지금의 10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음식 먹고 싶으세요? 로봇이 요리해서 드론으로 배달합니다. 가격 거의 공짜 수준이에요. 그 중심에요 테슬라의 주주들이 서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변화를 만든 회사가 테슬라일 거니까요. 버스는 이미 광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설마 되겠어? 하는 순간요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테슬라 그거 버블 아냐? 이러고 안 샀던 사람들이요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2030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2025년에 머스크가 GDP 100% 성장 얘기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실 거예요. 머스크의 광기 어린 자신감이요 이번에도 현실이 될 겁니다. 왜 확신하냐고요? 오스틴 무인주행 봤습니다. 한국 100만 킬로미터 돌파 봤어요. XAI의 확장 속도 봤습니다. 독일 시골 마을 셔틀 서비스 시작됐고요. 이게 전부 증거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요 이 거대한 흐름에 탑승하세요. 설마 하다가 놓치면요 평생 후회할 겁니다. 버스는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미장원의 김무석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